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국정 운영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NGO 가운데는 처음으로 참여연대가 보고서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무료네요. 네,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국민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맡고 계신 이지연 처장님 그리고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맡고 계신 이태호 위원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뭐 새색시처럼 이렇게 원래 이런 분들 아니시잖아요. 네. 차차. 네, 세게 하십시오. 세게. 예. 자, 참여연대에서 10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참여연대 활동가가 모두 몇 명입니까, 처장님? 한 40여 명 됩니다. 지금. 40명이 100명 인터뷰를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NGO는 대한민국에서 늘 기적을 낳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네. 예, 이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런 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네. 계엄과 내란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서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네. 새 정부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 무겁고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갈 사회는 뭐 내란 이전의 사회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네.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보탤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선거 전에 이제 한 달 반 정도는 기획하고 준비했고 100명이라고 했지만 101분이 답변을 주셨고요. 예. 네, 서면으로 모두 인터뷰를 받아서 아마 데이터로는 한 9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예. 분석을 위한 토론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선거 딱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딱 맞춰서 미리 준비한 선물이야. 네. 이런 마음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선물이야. 예. 이재명 정부에게 주는 선물이야. 어떤 정보가 됐든. 그래서 네. 2025년에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가 뭔지 기록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5년 지나서 이제 돌아보면서 평가할 때 어떤 잣대가 되어도 좋겠다 이런 네.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두 분은 빛의 혁명 과정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광장을 지키신 두 분이세요. 이지연 처장님은 사회를 어쩌면 그렇게 잘 보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남태령으로 광화문으로 막 다 다니면서 광장을 지켰던 산 증인입니다. 그분들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꼭 굉장히 가치 있게 대통령께 배달되었죠, 이 책? 아유 그럼요. 저 실물로 용산 가서 네.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민원실? 전달 드렸습니다. 직접 예. 드려야죠. 그러게요. 네. 직접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전달됐는지는 없어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전달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거 강훈식 비서실장 이 방송 보고 꼭 보셔야 될 텐데. 제가 그러니까요.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취재하겠습니다. 아마 전달이 전달됐는지. 비서실장한테까지는 되진 않았을까 싶은 여권 마음입니다. 드리고 가세요. 네. 뭐 이렇게 전달하기. 자, 이 기획을 이태호 운영위원장께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뭐 기획이라보다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아이디어. 뭐 참여연대가 워낙 네.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예.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태호 위원장님 지금 국정기획위원 아닙니까? 그렇던가요? 네. 네, 어쨌든 그런 사실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그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너무 책이 다 읽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긴 한데 정리해 보니까 핵심 키워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회복은 이제 재건인데 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거의 재건축 수준의 회복인 것 같아요. 회복 그리고 통합 그리고 시민 참여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키워드로 정리하면 네. 이걸 담고 있는 내용은 이제 민주주의와 경제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고 불평등 완화와 사회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주권의 강화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은 내용들 중에 좀 공통되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 너무 망가졌어요. 지난 윤석열 네. 정부 3년간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민생이면 민생 뭐 전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수선하는 데만도 상당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하는 데도 한 얼마나 걸릴까 걱정이 되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태호 위원장께서는? 글쎄요, 몇 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고 가늠이 안 되는 정도다. 예. 하지만 어쨌든 내란이 이제 뭐 어쨌든 탄핵이 되고 또 이제 대선까지 거쳐가지고 일단락이 되었지만 완전히 정리되거나 네. 청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고, 근데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조건 때문에 아마 이 정부에서도 국민 주권 정부라고 주장했겠죠. 민주주의의 뭐랄까 펀더멘탈을 좀 강조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은 한몫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또 확실한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강한 의지로 하지 않으면 지금이라고 있는 이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불신이나 이 상처가 간단치는 않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걸 좀 중시하고 힘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뭐 국가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검찰이라든가 뭐 국회라든가 구체적인 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법을 바꾸는 작업도 아주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죠. 또 개혁이라는 게 속도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결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힘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 시스템은 조기에 잡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내각 인선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내각 인선은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그 지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했는데. 새로 장관에 임명되신 분들이 요거를 좀 잘 가려서 하실 분들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지원 처장님 여쭤볼게요. 어려운 질문인가? 네. 질문지 없던 거 막 물어봅니다. 진짜. 뭐 기자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질문지 없어도 막 물어봅니다. 예. 참여연대 뭐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지금 인사검증과 관련된 준비는 이제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아침에 약간 우려 섞인 입장이 하나 나간 것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좀 파격적이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인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고 뭐 민주노총 출신 위원장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뭐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례적이고 또 전농에서도 입장이 나갔고 사실 우리 그 빛의 혁명의 광장에서 함께했던 그 농민들께서 사실은 지금 농림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육성하고 개발하고 이런 의견들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게 또 제때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함께 사회적 규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 오늘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내용이 많거든요. AI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직에서 그 기업 출신의 그 인사들이 지금 뭐 청와대도 또 장관으로도 이렇게 지명이 된 상태여서 이 부분은 좀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는 아침에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네. 어쨌든 대통령은 AI를 뭐 전자계산기 전 국민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 국민 대상으로 AI 교육을 이제 보급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그게 또 과도하다 보면 요새는 AI로 막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오히려 AI로부터 인간이 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조정당하는, 조종당하는 뭐 이제 그런 일들도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왕왕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적절한 규제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기술이 도구지 목표는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게 이 답변 중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압도적이었어요. 아하. 기술 개발이 훨씬 중요하다, 시급하다 이것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강조돼서 최소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최소한 그렇게 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로 그 제일 많이 나온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해야 될 것 베스트 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글쎄요. 이제
그 국정 목표를 먼저 물어봤어요. 투두 나투두 하기 전에 투두 나투두에는 이제 횟수로 해가지고 빈도를 찾진 않았고 목표의 빈도가 뭐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네. 근데 압도적으로 나온 거는 확실히 경제 불평등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을 좀 해야 된다. 신뢰를 재건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회 불평등 중에서도 또 지역 균형 발전 문제, 말하자면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이 공간적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 같은 것도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지금 플랫폼 노동인이 또 뭐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을 하다 보면 이제 실업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후 위기나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정부 시스템이나 이런 공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네. 그리고 돌봄 사회로 전환해야 된다. 차별 금지, 소수자 권리 보장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하게도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헌정 질서 회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쪼개지긴 한데 전체를 묶으면 그것도 꽤 큰 과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제적 불평등을 이재명 정부 5년간 해결하기는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고 특히 저는 뭐 그러니까 소소하게 뭐 이렇게 시민의 뭐 작은 권리 영역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민생회복지원금 뭐 이런 게 이제 좀 투입이 되면 또 시장 경제 활성화 뭐 어쨌든 뭐 시장이 조금 회복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의 삶에서 진짜 안전한 일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그 더 이상 회사 갔다가 죽거나 다쳐서 집에 오지 못하는 이런 노동자들은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까? 예, 많이 담겨 있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정부 출범하고 나서 뭐 지금 한 20일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예,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월 3일 날 있으니까요. 예. 오늘이 24일이거든요. 예. 길지 않은 시간인데 뭐 몇 가지 시그널은 그래도 조금 이제 시민들에게 안심이 되는 그런 시그널도 분명히 이제 있다고 보고 그런 정책 추진도 좀 빠르게 되고 있는 건 좀 다행스럽고 노동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일터, 특히 이제 안전 문제, 생명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그 인식이 커졌어요. 네.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도 그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중요함. 중요성 중심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지면서 안전한 일터 또 사회적 참사 이제 있어 왔던 것들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포함한 그런 얘기들도 좀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투두리스트에도 적극적 재정 정책을 취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많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세원도 필요하다면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마침 새 정부가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취하겠다는 시그널을 되게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은 저희가 주장해서 어쨌든 이게 적어도 이거에서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좀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경기가 너무 어렵고 근데 물가가 또 너무 높아서 이 물가가 또 오른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그런 상태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서 뭐 경제학자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 보고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요거는 꼭 봐야 된다라는 내용과 문장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행정가로서 오랜 경륜을 갖추신 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을 잘하실 거고 잘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제 약간 안심되는 것도 있어서 저는 투두보다는 나투두를 하지 말아야 될 거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야 될 것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 뭡니까? 저희 이제 나투두리스트를 조금 이렇게 쭉 읽어봐드리면 혐오 정치, 진영 정치하지 말라. 근데 이제 공약에도 이거는 본인이 제일 큰
피해자예요. 네, 피해자라서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실제로. 예. 그다음에 근데 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통합도 중요하지만 내란 관련자, 내란 책임자에 대해 관용은 하지 마라 이런 제안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정치보복 아니다. 네, 그거 철저히 그러니까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처벌하되 네. 보복의 정치는 하지 말고 정실 인사하지 마라. 네.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행정가에게는 이게 좀 참기 힘든 유혹인데 단기 성과 중심. 네, 네, 네.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어떤 수치 중심의 네. 지표에 집착하지 마라. 예. 그리고 아까 재정 확대 얘기도 했지만 재정 축소 감세하지 마라. 예. 대기업 몰아주거나 민영 같은 거 네, 하지 마라. 예. 수도권 집중하지 마라. 예. 뭐 그다음에 핵발전 유지하지 마라. 그래 너무 무력 시위하지 마라. 네. 미국 편중 외교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일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그 아마 다음 회기엔 다음 국회에서 다음 본회의에선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기업들이 이 회장님들이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난다, 세금 많이 낸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로비라고 해야 될까? 뭐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 확실하다 입장이. 그래서 상법 개정은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또 원내대표 맡고 있는 그 김병기 의원도 물러설 생각은 1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되면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질서가 좀 재편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정하게는 열리는 거죠. 예, 그런 물꼬가 튀어지는 거고 사실 상법 개정은 굉장히 오랜 쟁점이잖아요. 맞아요. 예, 경제 민주화의 굉장히 오래된 쟁점인데 뭐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도 오랫동안 그 운동을 해왔지만 지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뭐 입장의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간의 논의의 경과를 봤을 사실 때. 뭐 대선 전후해 가지고 민주당이 약간 우클릭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계속 약속해왔던 게 상법 개정을 꼭 할 거다였기 때문에 이건 아마 꼭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앞으로 그 이후로도 이런 어떤 기업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 이 감독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거나 이런 걸 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유지하는 숙제도 또 더불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뭐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내용 가운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뭐 대기업들이 받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 그것이 일종의 이제 대기업 집중 투표제 의무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사의 충실 의무의 주주를 명시하는 거, 그리고 그 감사위원 선임할 때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해서 3%를 적용하는 거, 요런 건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래서 요걸 좀 빼고 좀 하자라는 입장이라는 건데, 요거 빼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상당한 물밑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늘 보니까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기후에너지부 빠른 시일 안에 큰 방향을 잡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부, 그리고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부, 뭐 이렇게 좀 명칭도 변경되고 역할도 바뀔 걸로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 책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기후위기 이제 피할 수 없고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잡은 방향, 기후에너지부 신설하는 거는 반가운 일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실효성 있게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제 시민사회 내에서는 오랫동안 이 통합적인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나왔었는데 그런 시도가 뭐 지난 정부에서는 전혀 없었고 이번에 이제 시도하게 되는 것인데, 실효성 있게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공통되게 확인되는 거는 이제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는 것,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라는 공통된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자기 분야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좀 짚어지는 내용입니다. 기후 대응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고통스러울 거고 감내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 훨씬 클 거다. 네. 그래서 고통스러울 건데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이런 게 이제 주문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담겨 있습니다. 아, 이 정책 과제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속보 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세비외 수입 축의금, 조의금 출판 기념회 장모님의 지원으로 구성되었다라는 입장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칭화대가 가짜 졸업장을 주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이거 가짜뉴스 살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인사청문위원인데요.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사청문회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하는 가운데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속속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장님은 사실 평화건축센터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남북관계 그다음에 이제 한미동맹 이런 분야 연구도 많이 하시고 전문가신데요. 이거 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뭐 사실은 이 얘기만 해도 한 2박 3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오늘 또 갑자기 또 얘기하고 이란에서는 뭐 전쟁 끝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휴전협정 아니라고 그러고 막 여기서 뭐 헷갈립니다. 이번에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제 참여연대 입장보다도 이번에 백인 인터뷰하면서 나온 의견들은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를 북한이 선언하면서 이 내란 과정에서는 아예 전쟁 직전까지 갔고 약간 이렇게 충돌도 좀 기획해 보자는 시나리오까지 드러나서 굉장히 가파르게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일단 이걸 완화해야 된다는 제안. 우선 무장 충돌을 막아야 된다라는 제안이 많았는데 다행히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뭐 그래서 전단 살포도 단속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약간 급한 불은 끈 건데 그래도 워낙 적대화되어 있는 남북 관계들을 일단 인내심을 갖고 개선해 보자. 그리고 뭐 이전 정부가 주장했던 통일 이런 거 하기보다는 평화 공존을 중심으로 대화 협력, 특히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 채널 복원 같은 것들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또 뭐 아까 나투두에서도 소개했지만 요구할 때 하려고 빼놨는데 일단 몇몇 전문가들은 비핵화는 중요한 장기적 목표지만 지금 단기적 목표로 비핵화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넓은 틀에서 평화 정착이라든가 동아시아 전체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한 좀 다자간 노력 뭐 이렇게 하려면 당연하게도 이제 미국 편중에게나 한미일 군사협력에 집착하는 외교를 해서는 안 되니까 좀 자율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사실은 북미 관계 개선 같은 것도 뭐 단기적으로 이게 간단하겠냐 싶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정말로 이 정부가 좀 시험대에 들었다. 여기서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할 거냐, 어떻게 다자주의를 확보할 거냐, 국제에서 좀 평화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호 협력 외교를 펼쳐나갈 거냐 하는 게 큰 시험대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셉윤 미국 대사 대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트럼프하고의 회동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나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려해야 됩니까? 뭐 어쨌든 내란 때문에 협상이 지연됐고.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도 뭐 이런 우발적인 사건 때문에 조금씩 한미 간의 통상협상이라는 게 지체되는 것은 걱정될 만한 일이지만 또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은 너무 미국을 빨리 만나거나 준비 없이 만나는 것에 대한 우려들도 제기해 왔기 때문에 문제는 빨라졌냐 늦어졌느냐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충분히 준비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뭐 관세 압박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안보 이슈까지 해가지고 뭐 방위 분담금도 하고 이제는 또 호르무즈나 저쪽 이쪽에 파병이나 군사협력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직 구체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근데 통상협상하더라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공장 지어줄게 투자할게 그러면 뭐 관세 좀 내려줄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없어지면 국내에 일치할 수도 있고 뭐 그 경계로 우리 국내에
통상협상이라는 게 결국 경제적 후생을 모두에게 증진시키는데 모두를 위한 경제적 후생의 증진, 민생의 증진, 사회적 약자도 배제되지 않는 통상협상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미국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내 협상도 중요하잖아요. 진짜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제기하는 것도 국내 협상을 가지고 그 결과로 미국과 협상해 달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금 새 정부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민생, 번영, 약자의 권익을 위한 통상협상, 그걸 위한 자율적인 외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정기획위원회 출범해서 최장 한 80일? 네, 그러면은 한 석 달 뭐 이렇게 그 일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사실 향후 5년간 그 이재명 정부의 이제 나침판 같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좀 정하는 이제 그런 위원회 활동이 될 것 같은데 NGO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회에 그 당부하거나 바라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벌써 2주 됐는데 출범 막 준비하고 있을 때부터 저희도 준비를 해서 정책 과제는 이미 이제 전달을 해 놓은 상태예요. 뭐 62개 과제 정도 되는데 굉장히 방대한 범위의 과제가 있고 이제 오늘 이런 이제 책자도 같이 전달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지난 3년 퇴행과 폭주의 시간을 보냈고 사실 나아갔어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도 아닌 후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이 크고 한국 사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놓은 것은 이제 시민들이었다. 이런 점을 저는 얘기하고 싶고 근데 어쨌든 안팎의 산적한 악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허용되지 않는 때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지금 너무 이제 이 아슬아슬한 이제 국면 위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책자를 만들면서 한편에서 이제 시민들 수기 토론을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참여연대 회원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광장의 시민들이셨죠. 그분들도 100명 넘게 이제 모여서 같이 차기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논의를 하루 종일 수기 토론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는 여전히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60일, 뭐 최장 80일 이렇게 일하실 텐데 지금 뭐 이 정부 부처의 보고도 받고 이제 각계 의견도 막 수렴하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그런 쟁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거에 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게 저는 지금에서는 나아갈 그런 어떤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이재명 정부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에는 그동안 없었던 경청수석을 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청이 직업인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온 동네 다니면서 듣기만 하는 게 직업인 듣기 전문.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 듣기 평가가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만을 듣는 분들이 이제 그 팀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팀이 앞으로는 이제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실은 이런 이슈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중심에 어찌됐든 참여연대 같은 NGO들이 큰 활약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여연대 30년 넘었죠? 네, 올해 31년. 31년 차. 대단합니다. 한 시민단체, 되게 오래된 단체죠? 오래된 단체네요. 회원 몇 명입니까? 참여연대 회원 몇 명이에요, 지금? 2만 지금 1,000명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31년 됐는데 2만 명밖에 안 돼요? 좀 더 늘려야 되겠네. 그렇죠. 회원 너무 늘려야 되고. 근데 이제 참고로 저희 취재 편의점 71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도 구독자는 한 20만 명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구나. 정기적으로 회의비를 내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권리회원이 권리회원. 2만 명 정도. 2만 명이다. 예, 저희 취재 편의점도 권리회원 2만 명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축입니다. 또 비판하고 또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한국 사회의 비전을 함께 만드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NGO 영역에도 여러분들께서 큰 관심을 주셔서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다종다기한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한국 사회에 어떻게 나아가는 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장이 있으니까요. 참고로 함께 활동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요 정도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그 취재 편의점 고정 댓글 창에 이 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놨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창에서 링크를 받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동접자가 많을 때 모셨어야 되는데 동접자가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이지연 처장님도 그렇고 이태호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프로그램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시민들께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지연 처장님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네. 광장에서 한 4개월 함께 하고 이제 대선 치르고 또 새로운 미래를 우리 시민들도 다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참여연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많이 닥칠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이제 경고를 하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찾아서 사회적 의제로 잘 만들고 또 해결책을 찾는 일 또 한편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도 앞으로 네. 더 큰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여연대가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단체입니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진짜 참여민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너진 민주주의 기반 살리는 문제도 그렇고 이 정부가 성공하도록 돕는 문제도 그렇고 또 비판하는 데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산적한 문제 특히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자면 지금이야말로 이제 광장에 나왔으니까 끝났다 이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건 시민단체 참여를 통해서건 정당을 통해서건 정말로 사회를 바꾸는 일에 구성원들이 함께 나설 때다. 그래서 함께 하자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12월 3일 그 밤에 제가 그 국회대로에 와 보니까 이미 많은 시민들이 와 계셨습니다. 그 중에 많은 시민들께서는 내가 8호 학번인데 뭐 이런 비상계엄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의도 사람들 다 나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리고 술에 취한 그 20살 여대생이 지금 이게 무슨 난리래요라고 막 했던 저 술 마시다 뛰쳐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빨리 엄마 걱정하니까 집으로 가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분들께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우선 멈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잠깐 관심을 늦추면 또 독재가 움트고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연의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정치활동, 정당에 가입하셔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사회단체, NGO 활동 하시면서 감시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생길지 모르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방어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길 위에 저희 취재 편의점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긴 방송이었습니다.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